한일 축구 경기는 한국인들에게는 큰 관심사가 아니며 주요 뉴스도 아니지만 일본에서는 큰 화제로 떠올랐다. 기사와 댓글을 읽으면 그 누리멀미에 웃음만 나온다. 지난 13일, 일본은 피파 순위 44위인 캐나다를 4대1로 이겼다. 이 승리로 일본은 최근 친선 경기에서 연속 5승을 거뒀다. 6월에는 엘살바도르를 6대0, 페루를 4대1로 꺾었다. 또한 독일을 4대1로, 터키를 4대2로 이겼다. 5경기에서 평균 4골을 넣으며 일본 내 분위기는 축제와 같다. 일본 언론은 그들이 한국, 아시안컵 우승을 향한 강력한 도전자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은 아시아를 압도하고 있다. 한국은 일본을 부러워하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것이 일본 언론의 주장이다. 그리고 캐나다 감독 또한 일본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말했다. 세계 최고의 팀에게 패배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큰 교훈이었다. 그들은 이 친선 경기를 주최한 일본에게 감사하다고 했다. 캐나다뿐만 아니라 세계 축구 팬들도 놀랐다. 유럽 축구계는 일본 선수들에게 주목하고 있다. 그런 배경 속에서 한일 축구 경기에 대한 논쟁은 뜨겁게 이어지며 많은 논란을 일으킨다. 한국에서는 무관심하지만 일본에서는 그것에 대해 큰 소란을 피우고 있다. 이 제안은 큰 화제가 되었다. 한 번의 기자회견에서 클린스만 감독은 일본이 강팀이긴 하지만 한국도 그렇다고 말했다. 한국과 일본 간 건강한 경쟁 관계를 유지한다면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아시안컵 결승에서 일본을 만나길 원한다. 그리고 아시안컵 이후에는 한국과 일본 간에 매년 한 2번 정도 경기를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사실 한국과 일본 간의 경기는 일본에게 항상 큰 부담이었다. 왜냐하면 일본을 만날 때마다 한국은 특별한 경기력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두 팀은 총 81번만 났고 그 결과 한국은 42승, 23무, 16패를 기록했다. 아시안 게임에서의 한일 대결에서는 7승 1패를 기록했으며 1982년 올림픽 조별리그에서 1대2로 패한 것을 제외하고는 1962년 이후로 항상 승리했다. 이전에 불안감이라는 용어가 일본에서 큰 화제가 되었었다. 최근에 일본 축구가 많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만나면 여전히 부담을 느낀다. 그 공포와 불안감은 아직도 남아있다. 사실상 한일 축구 경기는 축구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및 기술적인 문제에도 연결되어 있다. 현재 상황에서는 여전히 불안감이 느껴진다. 최근 일본 축구가 좋은 성적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이유로 한국과의 경기를 거부하고 있다. 한일 경기 제안에 대한 기사는 많은 반응을 받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경기를 강력하게 반대했다. 특히 일본 축구협회는 이 경기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위협했다. 반대의 이유는 현재 한국과 일본 사이의 축구 레벨 차이 때문이다. 일본이 월드컵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현재 베트남 같은 동남아 축구 레벨로 여겨진다는 것이다. 한국의 목표는 일본을 이기는 것이며 일본의 목표는 월드컵 우승이다. 두 나라는 다른 레벨에 있다. 일본은 굳이 한국과 대결할 필요가 없다. 역사와 민족주의의 맥락 속에서 한국은 일본을 이기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준비가 있으며 어떤 수단도 감수하려 한다. 스포츠 정신이 없는 국가와의 경기는 피해야 한다. 한일 경기에 반대하는 의견들은 유치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의견을 좋아한다. 제시된 이유들은 폭력적인 축구나 거리 축구 같은 무리한 주장들이다. 한국은 일본을 꼭 이기기 위해 강력한 공격과 발, 가슴으로 볼을 다루려고 한다. 이런 주장들은 매우 부끄럽고 낮은 수준이다. 하고 싶지 않다면 경기를 하지 말면 된다. 이렇게 흥분할 필요가 없다. 이 상황에서 일부 일본인들은 튀니지에 4대0으로 승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전에 일본은 튀니지의 키린 커프 결승에서 0대3으로 패했었다. 일본이 더 잘했음에도 페널티킥 때문에 패배했다. 그러나 그 이후 튀니지는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 참가하는 최강 스쿼드로 한국에 0대4로 패배했다. 여러 기사와 평론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일본 대표팀의 전 감독인 트루시에는 승리를 희망하고 있다. 현재 베트남 대표팀을 이끄는 트루시어는 예기치 않은 경기에서도 강력한 도전을 기대하고 있다. 베트남은 지난 10일 중국에 0대2로 패하였으며 13일에는 우즈베키스탄에 0대2로 패하였다. 베트남은 현재 피파 랭킹에서 95위에 위치해 있으며 중국은 82위,
우즈베키스탄은 75위에 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과의 경기에서 베트남의 볼 점유율은 약 30%에 불과했으며 쉽게 상대에게 주도권을 내줬다. 일본의 많은 사람들은 한국이 베트남 같은 팀과 친선 경기를 할 때 예상 밖의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베트남의 감독 트루시어는 한국 축구팀의 수준이 훨씬 높다며 이번 경기가 그의 선수들에게 좋은 도전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한 베트남 선수들이 강력한 수비와 반격을 통해 기회를 찾아 골을 넣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친선 경기는 대한축구협회의 주최가 아닌 베트남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졌다. 모든 비용, 예를 들면 항공권과 숙박비는 베트남이 책임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식통에 따르면 베트남 축구협회는 TV 중계 권리로 큰 금액을 획득했다고 한다. 더욱이 베트남에서 많은 기자들이 한국으로 와서 손흥민과 베트남 선수들 사이의 충돌을 보도하였다. 국제 축구 스타들인 손흥민, 이강인, 김인재, 황희찬 등과의 대결만으로도 베트남 선수들은 주목을 받았다. 만약 그들이 반격을 성공시키고 적어도 한 골을 넣는다면 그들은 유명한 스타가 될 수 있으며 TV 출연 및 광고 제안을 많이 받을 기회가 생길 것이다. 이 모든 자세한 정보는 일본의 여러 매체에서 널리 보도되었다. 최근 한국 축구와 관련된 뉴스가 일본에서 자세히 보도되어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분위기가 점점 확산되고 있다. 특히 정우영 선수가 대한축구협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한 인터뷰에서의 발언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다. 그는 결승전 후 한국과 일본 선수들이 선수촌에서 저녁을 함께 했던 사실, 그리고 금메달을 가리지 않고 서울 압구정의 클럽에서 춤을 추며 놀았던 사실을 밝혔다. 또한 김종훈과 황재원 같은 몇몇 선수들이 군 면제를 기념하기 위해 클럽에 모였고 이 사건은 한국 언론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13일의 경기 전 많은 기사들이 킨스만 감독을 비난했는데 그는 손흥민을 위해 안타까워했다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이는 일본의 모리 야수 감독이 미토 카오루를 브라이튼으로 소집했지만 경기에 출전시키지 않았던 반면 킨스만 감독이 부상 중인 손흥민을 사용할 것이라고 발표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일본 언론은 부정적인 맥락에서 한국에 대한 뉴스를 보도함으로써 독자들의 관심을 끌곤 한다. 그래서 한국의 사소한 일들도 이런 시각에서 보도되곤 한다. 이는 타인의 사생활에 중독되고 가십을 좋아하는 일부 사람들의 특성 때문이다. 베트남이 상대팀을 쉽게 이긴 후 튀니지가 일본을 3대 0으로 이길 것이라고 기대한다.